다음 핸드는 하이잭에서 에이스잭 옵스 때 이것도 완전 초반이네요. 버튼이 플랫하고 빅블라인드가 플랫을 했어요. 버튼의 플랫 레인지 한번 읊어주세요. 버튼에서는 뭐 커넥 수디 다 콜할 것 같고, 뭐 개퍼 수디, 뭐 79 수디랑 뭐 810 수디 이런 것까지도 콜할 것 같고, 파켓들은 그냥 진짜 싹 다 콜할 것 같고, 2파켓, 3파켓은 안 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긴 했는데. 이거 당연히 네, 콜하죠. 파켓... 지금 이 스택 때에서 네. 누가 2파켓 3파켓 풀돼요? 안 해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거 파켓들은 싹 다 콜할 것 같고. 그죠. 99 네, 이상부터는 3벳을 하기 시작할 것 같아요. 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버튼에서 네. 텐스부터 저 필드에서 3벳 하는 파켓들은 9파켓보다 10파켓을 많이 보긴 해가지고 이 필드에서 그렇기도 하죠. 네, 실제로 버튼에서 99 들고 스키지 안 하고 보통 스몰이랑 빅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99 들고는 컨디션 안 좋으니까. 맞아요. 네. 사람 심리가 8파켓. 그래요. 9파켓까지는 9파켓 미들 파켓 이런 거. 같고 10파켓부터는 뭔가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제가 생각한 레인지로는 버튼 레인지에서 플랫한 거는 99까지는 들어갈 것 같아요, 파켓은. 그러고 나서는 이제 뭐 킹 10 수딧, 잭 10 수딧, 킹 퀸 옵숫, 킹 잭 옵숫 이런 게 좀 있겠죠. 킹잭 옵숫, 킹 퀸 옵숫 이런 옵숫 옵숫, 브로드웨이 핸드들이랑 수딧 브로드웨이들, 킹 퀸 수딧 킹잭 같은 거. 옵숫. 네, 가끔 조금 루즈한 사람은 10라인 옵숫까지도 콜하는 걸 보긴 했어요. 탱고면 못 참지 하고 이제 옵숫까지도 커넥 라인, 잭텐 옵숫까지도 보긴 했거든요. 탱고 옵숫 이상, 네, 여기 플러스까지는 다 콜 하더라고요. 버튼 플레이 한다고. 그래서 조금 루즈하게 본 것 같아요. 버튼은 살짝 이렇게 루즈하게 봤어요. 좀 센 것들은 파켓들이랑 저렇게 있을 것 같고, 킹퀸이랑 브로드웨이 핸드들 있을 것 같고, 루즈한 핸드들로는 이제 수디 커넥터랑 옵숫 커넥 라인 이런 거 많이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네네. 아 훌륭합니다. 수디 에이스도 있겠죠? 아, 그쵸. 수디 에이스도 있죠. 에이스 3 수디 뭐 에이스. 에이스부터 에이스 9 수디까지 많이 플랫콜 할 것 같고, 뭐 에이스 10은 반반이고, 뭐 제가 봤을 때 에이스 잭 이상부터 올라가면은 사람들이 좀 더 3벳을 하고 싶은데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뭐 다 있죠. 버튼의 레인지는 그야말로 무궁무진하죠. 네. 그죠. 태평양이라고 볼 수 있겠죠. 버튼 레인지 한 번만 더 읊고 가면 인간보다 GTO가 버튼에서 더 넓게 콜하는 거 알아요? 그렇죠. 안 그래도 사람들이 버튼에서 넓게 콜하는 것 같은데 GTO는 더 넓게 콜해요. 여기까지 내려가요. 킹사 수디까지 내려가고 마담 6 수디, 10 7 수디 여기까지 내려가요. 맞아요. 사람의 저 오늘 킹 6 수디로 콜했거든요. 저도 버튼에서. 훌륭합니다. 되던데 하면서. 네, 그렇게 콜하고 킹 하이 플랍에서 꽤 짭짤하게 먹을 수 체크했어요. 있고, 그 다음에 블러프도 맞아요, 굉장히 맞아요. 잘 통해요. 사람들이 맞아요. 버튼이 콜하잖아요? 그러면 경직이 되거든요. 또 버튼 콜했네. 이거 내가 또 아웃 오브 포지션에서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근데 빅밴드까지 콜했어. 그럼 뭐죠? 샌드위치잖아요. 버튼이 그걸 또 노리는 거거든요. 내가 콜했어? 그럼 빅밴드 너도 배당 콜해. 배당 콜하고 얘 중간에 사이에 껴놓고 이제 샌드위치 해가지고 이 친구 체크하면은 스텝하고 얘 폴드하면 얘도 같이 폴드하잖아요. 이런 레퍼토리를 얼마나 많이 보셨어요. 그렇게 해서 버튼이 굉장히 수익적으로 플레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별의별 말도 안 되는 핸들 다 콜해버려요. 여기 보면 10X 옵스들 콜하죠? 이거 제가 봤을 때 풀 프리퀀시로 콜하시면 돼요. 버튼에서 그냥 다 콜하시면 돼요. 물론 선택이겠지만 버튼에서 퀸 10, 잭 10 옵스, 킹 10 옵스로 콜하면 대응을 못해요. 그렇잖아요. 퀸 10 옵스, 킹 10 옵스 콜하고 하이잭이 어그레션 보여주면은 우린 날아가면 되는 거고, 패시브하게 보여주면은 스텝하면 되는 거고, 킹이나 10 맞으면은 우리가 이기는 거고, 그런 식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킹 10 맞아도 뭔가 좀 느낌 이상하다 이거 빨간불 들어오면 그럼 풀다면 되는 거거든요. 그건 이게 본인이 얼마나 잘 절제한 상태에서 얼마나 오버플레이를 하지 않느냐인데, 그거는 이제 포스트 플랍 상황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지만, 어쨌거나 버튼에서는 킹 4 수딧, 퀸 8 수딧, 10 7 수딧, 잭 8 수딧, 9 7 수딧, 수딧 개퍼 모든 파켓들 다 콜하실 수 있어요. 옵수 얘네들은 좀 덜 콜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필드에서 아재들은 이런 걸 좀 더 콜해요. 참 아이러니하게 옵수 에이스들이 많이 콜하더라고요. 에이스 3 옵수, 에이스 4 옵수, 이게 약간 한옵 느낌이고, 킹 9 옵수, 마구 옵수, 잭 9 옵수, 탱고 옵수, 98 옵수, 이게 좀 한옵 느낌이고, GTO 느낌은 여기서 이제 킹 4 수딧, 킹 5 수딧, 킹 6 수딧, 이게 이제 좀 약간 레귤러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레인지가 넓은 건 좋은데, 여기가 이제 레귤러 영역이고, 여기가 이제 PC 영역. 네, 약간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니트 영역. 많은 사람들이 게임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타이트해지기 마련이거든요. 니트들은 여기까지만 플레이를 하고, 여기서 레인지를 좀 확장한다고 싶으면 레귤러는 이렇게 올라가고, 이게 왜냐면 레귤러들이 이렇게 가는 이유가 직관적이지 않아요. 킹 4 수딧? 야, 10 7 수딧? 마리오? 별로 직관적이지 않거든요. 근데 에이스 9, 에이스 X 이거 굉장히 직관적이거든요. 사람의 심리가 뾰족이 이렇게 있잖아요. 에이스가 있잖아요. 그러면
콜 해볼까? 근데 사가동님처럼 포커를 어느 정도 공부한 다음에 야 저걸로 콜을 한다고? 병신인가?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초급자와 중급자와 고수는 뇌 구조가 달라져 버리거든요. 네, 서로 이제 이해를 못하게 돼요. 서로 다른 우주에서 살게 되거든요. 야 우리 퓨실 때는 에이섹스 이런 거 많이 콜하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사가동님도 콜 하셨을 거예요. 할제가 오픈한 많이 버튼에서 했죠. 에이스파로스, 에이시로스.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게 바보 콜이다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콜을 덜 하게 돼요. 레인지를 네. 타이트하게 가져가야겠구나. 그게 2단계예요. 1단계는 이런 거 다 콜해. 2단계는 타이트 해줘. 3단계는 여기 차트 보니까 얘네들도 네. 레이즈를 하네. 3단계가 이제 이쪽으로 음. 확장을 해나가는 거죠. 인간의 포커내가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하거든요. 그럼 네. 이제 이동을 해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타이트해졌다가 여기서 다시 넓어지거든요. 사가등님은 네. 이제 여기까지 이 작업이 됐고 타이트해지는 작업이 됐고 그 다음에 이 작업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거를 네. 실제 필드에서 선별적으로 실시간으로 잘 유연하게 대응을 하셔야 돼요. 오픈 나왔어요? 콜 나왔어? 그러면 킹사 수디 콜하면 안 되거든요. 그쵸, 근데 그쵸, 사람들이 그쵸. 이제 그런 오류를 보면 여기서 이제 콜 나오면 이제 확 타이트해져요. 맞죠. 네, 그런 것들 중간에 콜집이 껴있는지 아니면 여기 스몰빅에 쇼스택들이 남아있잖아요. 그럼 또 콜 잘 안 해요. 왜? 박아버리잖아. 여기서 파켓들 하나 들고 박아버리면 있으면. 그렇죠. 그래서 테이블 내 다이내믹을 잘 보고 눈치껏 하시면 좋아요. 하이잭이 제 새끼 OOP에서 플레이를 잘 못하는 친구네? 그럼 한번 버튼에서 갈고볼까? 그럼 저는 여기서 98 옵수스로 콜해버리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상식적인 수준 안에서 넓히는 거죠. 이렇게 넓히는 거죠, 레인지를.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 뭔지 아세요? 얘로 3배치는 거예요. 킹 5 수디, 킹 6 수디, 킹 7 수디로 3배치는 거거든요. 이거 하실 수 있겠어요 이제? 이게 4단계예요. 저는 아직은 못할 것 같습니다. 그죠? 안 해도 돼요. 저는 초록색밖에 안 보였어요, 사실. 저기 초록색도 지금 이제 보기 시작했잖아요. 오? 킹 4 이제 보기 수디스로 콜할 수 시작하는데. 있다고? 빨간색은 보이지도 않네요, 지금. 굉장히 객관적이지 않거든요. 야 여기서 사가동님 방금 언급 안 했잖아요. 이런 알죠. 것부터 콜할 수 있단 말이죠. 만약 이 사람이 균형 잡혀 있다, 킹사 수익, 퀸욕 수익 이런 것부터 들어가는 거죠. 이게 GTO다 이렇게 들어간다. 하이잭은 이제 긴장하셔야 됩니다. 버튼 이 여기서 이제 블러프 한번 치기 시작하면은 에이스 잭 하이가 그쵸.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쉽지 않거든요. 보드 않죠. 막 개 박살 나봐요. 바로 팝 줘야 돼요. 그러니까 네. 킹하이보드 떨어지면 머리 아플 것 같은데. 킹하이보드뿐만 아니라 뭐 대부분의 뭐, 플랍 텍스처에서 고하이? 에이스 옵수시 빗나가니까 스페이드 2장 깔리거나 뭐 다이아 2장 깔리거나 미들로 플러시드로 987 레인보우 987 플러시드로 876 875 이런 거 떨어지면은 쉽지 않죠. 어쨌든 이렇게 콜할 수 있다. 4단계는 이런 애들도 3벳을 한다. 그럼 여기서 퀸 8 수딧, 킹 7 수딧, 킹 6 수딧 이런 걸 선별적으로 눈치껏 3벳 해갖고 잽 넣어가지고 팟스틸하는 거. 더군다나 하이잭 컷오프 상대로는 더 잘 먹히죠. 여기서부터 이제 레인지 넓어지기 시작하니까 오픈했어? 그쵸. 한번 뻑 치고 들어가는 거야. 근데 진짜 블러프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킹퀸 옵스 이런 걸로 3벳 많이 하시더라고요. 워너비 렉들이 킹잭 옵스, 킹퀸 옵스로 3벳 블러프 많이 해요. 네. 여기서 킹퀸 수딧과 에이스 수딧, 에이스 10 수딧은 포스트 플랍 플레이빌리티가 좋으니까 이런 애들로는 플랫콜하고 얘들로 3벳을 하면 좋겠다라는 게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전략이죠. 나쁘지 않아요. 어느 정도 일맥상통해요. 그것도 훌륭한 전략이죠. 이런 상황에서 킹퀸 옵스 플랫콜하는 것도 좋지만 3벳에서 상대방 레인지 있는 마지널한 파켓 페어들 뭐 우리 상대로 라이븐 핸드들 폴드시키고 에이섹스들 폴드시킬 수 있으니까 퀸퀸 옵스로 네. 3벳 블러프 하는 거 훌륭하죠. 킹잭 옵스 훌륭하죠. 그리고 색 사이즈가 쉘로해지면 또 전략이 또 바뀌거든요. 킹사 스틱, 퀸치 스틱 이런 거 다 플랫콜 다시 안 해버려요. 우리 지금 100BB를 플레이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하이잭은 본인이 100BB를 플레이하고 있기 때문에 버튼이 빠꾸 넣어주면 아웃 오브 포지션에서 딥한 스택을 플레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폴드를 좀 더 많이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여기서 버튼이 여기서 10BB로 3벳 했어요. 그러면 AC 옵스 어떻게 하실 거죠? 콜할 것 같은데요, 저는 에이스 책. 콜할 것 같아요? 네, 하이잭에서는 콜할 것 같은데요. 버튼 그죠. 버튼 컷오프면은 그래도 비교적 넓게 콜해줄 수 있죠. 여기 보시면은 네. AC 옵스 꽤 많이 폴드하는 거 보이시나요? 네네네. 네, 그만큼 플레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딱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콜하는 딱 마지막 했는데 에이스 10 밑부터는 그만큼- 아예 안 할 것 같고. 그만큼 버튼에서 3벳이 수익적이 AC 잭 옵스까지 폴드해버린다니까요. 그리고 실제 필드에서 사람들이 압박감을 느낀다. 비싼 토너다. APT 메인 이벤트다. 그럼 어떨 것 같아요? 250만원짜리 게임이면 뒤에서 선글라스 쓰는 레귤러가 8BB로 3벳 했어요. 부담감을 확실히 느껴져. 그만큼 3벳이 상대방에게 압박감을 많이 주고 수익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넓게 하는 거고. 근데 플랫콜 선택했어요. totally fine. 훌륭한 전략이죠. 플랫콜 하는 것도. 버튼에서는 네. 항상 인프리션스 플레이할 수 있는. 자, 그럼 이제 버튼의 레인지를 다시 정립할 수 있겠어요? 아까보다 더 넓어졌죠? 예, 네네네. 네. 그게 GTO예요. 킹사 이게 네. 제가 말씀드린 레인지가 균형적인 관점에서의 버튼 플랫 레인지고 인간의 플랫 레인지는 이거랑 좀 더 다르죠. 네. 좀 더 타이트해요, 좀 더 루즈해요? 타이트하죠? 조금 더 타이트한 것 같아요. 네. 네, 이 점을 참고하시면 돼요. 그럼 빅블라인드 콜했습니다. 빅블라인드 레인지까지 하면 또 30분 걸리니까 이거 넘어갈게요. 플랍 에이스 킹 6
스톤 보던데. 아 이거 너무 쉬운데요? 사거드님 액션은 집에- 어떻게 하실 건가요? 씹에서 집에 타겠죠. 왜 C벳을 하시나요? 에이스 맞아서? 에이스 맞았고 일단 밸류벳을 할 때 버튼 아까 플랫했을 뭐 퀸잭, 잭10 이런 것도 있고 또 상대방의 뭐 수디 텐드 중에 7, 8 수디, 8, 9 수디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그런 게 이제 또 클럽 수디 같은 게 좀 있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뭐 7파켓, 8파켓, 9파켓으로 콜했으면 사실 여기서 작은 사이즈 C벳에 뭐 폴드 할 수도 있지만 버튼에서 콜링 스테이션들은 콜 많이 주니까 사실 여기에서 C벳을 해도 버튼 콜 레인지에 뭐 히트한 킹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까 말했던 파켓들이나 클럽 스틱 같은 거 또 쓰리브레스 뭐 양차 뭐 이런 거 양차는 없겠고 뭐 어쨌든 퀸잭 잭텐 이런 브로드웨이 겉샷들 이런 것들이 콜을 줄 거라고 생각해서 또 그리고 여기서 또 제일 좋은 건 사실상 에이스 X인데 저보다 키 커 낮은 에이스 X인데 대체적으로 에이스 퀸 플러스는 다 세이브에 쳤을 거니까 에이스 X 저보다 무조건 낮은 키커들한테 밸류 받으면 최고니까 이런 애들한테 밸류를 받기 위해서 저는 C벳을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C벳을 하는 이유는 밸류벳을 해서 상대가 콜을 하길 바라는 거죠. 네, 어떤 핸드 상대로 콜 받고 싶으세요? 퀸잭 잭텐이랑 뭐 사실상 뭐 뽀뽀는 절대 안 죽으니까 사실 세게 bet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그리고 킹X들이랑 에이스X 저희보다 약한 애들 이런 애들이 콜해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파켓들까지도 뭐 콜해주면 최고인데 작은 사이즈 C벳에 못 믿어서 콜하는 콜링 스테이션들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사실상 기대 안 해도 콜 해주더라고요. 이런 애들까지는 콜 안 할 것 같은데 하고 해도 콜 하고 있더라고요. 턴까지는 센 맞추러 가고 있다고 하면서. 밸류벳은요 밸류 타겟 레인지가 있죠. 여기서 네네. 사가돈이 말씀하신 것처럼 에이스X도 있고 킹X도 있고 6X도 있고 5, 6, 6, 7수 이런 거 바텀 페어 맞고 콜할 수 있죠. 뭐 그쵸. 퀸잭이나 잭텐 다이아 이런 거 거샷에 백도어 있는 거 파켓들 원스트리트 콜하고 그죠. 버튼이 콜할 수 있는 핸드에는 여러 가지 핸드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네. 핸드들을 티어를 매길 수 있거든요. 밸류 에퀴티라는 네. 게 있어요. 핸드 A랑 핸드 B랑 붙었을 때 이 상성이 잘 맞는 애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핸드로 벳하고 이 핸드가 콜해줬으면 완전 개땡큐인 핸드가 있고 어떤 핸드로 벳했는데 어떤 핸드가 콜 받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반갑지 않은 핸드들이 있어요. 가장 단편적인 예시로는 이런 상황에서 플러시 드로우들 있죠. 뽀뽀들이 콜해주면 땡큐인가요? 땡큐라고 보기 땡큐는 힘들거든요. 아니죠. 콜 힘들죠. 해줘서 우리가 앞서고 있긴 하는데 그렇게 반갑진 않죠. 그래서 얘네들은 밸류 에퀴티가 낮아요. 밸류 에퀴티가 낮다라는 말은 뭐냐면 팟의 지분제라는 게 있어요. 지분이 Equity. 지분이 뭐야? 이거를 설명하면은 사가동이 앞으로 완전 그냥 뇌가 거의 초사이언급 뇌가 될 건데요. 공들여서 설명드려볼게요. 에퀴티는 우리말로 뭐예요? 지분이죠. 맞아요, 지분. 영어로 에퀴티를 다른 말로 하면 pot share라고 해요. 혹시 이거 들어본 적 있나요? 여기서 share라는 단어가 뭘까요? 지분이라는 뜻이에요. shareholder라는 단어 아세요? Shareholder. shareholder? 이게 주주라는 뜻이에요. 갑자기 영단어를 주주. 공부했는데 그렇네요. 네, share는 my share, 내 목이라는 뜻이거든요. 아이고 잘못 썼네요. 네. my share, 나의 목. 네. 이 파이에서 내가 할당받은 목, 내 지분 음. 있는 몫을 share라고 해요. 그게 equity입니다. 그러면은 음. 하나의 큰 파이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에이스잭이고 상대방이 7, 8 클로버 스tit이에요. 그러면 얘랑 에퀴티가 얼마나 될까요? 에이스잭 옵스시랑 7, 8 스tit이랑 대충 6대 4라고 보죠. 네, 그렇죠. 6대 4라 될란가 모르겠지만 대충 한 이 정도예요. 얼추 한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65대 34가 나오네요. 그쵸? 잭 클로버가 있으니까 65대 35고 그렇지 않으면 그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오긴 할 거예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쨌든 이 팟의 에퀴티가 A잭에서 높죠. 그러면은 만약에 사가동님이 지금 상황에서 팟이 10,000원이라고 해볼게요. 10,000원. 그럼 사가동님이 여기다가 10,000원을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은 10,000원을 투자하면 10,000원 그대로 다 가져오시나요? 그렇지 않겠죠? 질 때도 있으니까 10,000원을 투자를 했어. 이 회사에다가 10,000원을 투자했어. 지금 투자하신 10,000원 중에서 평균적으로 얼마를 회수할 수 있을까요? 그게 6,500원인 건가요? 맞아요. 평균 65%를 다시 가져올 수 있거든요. 네. 내가 이 상황에서 10,000원을 투자하면 6,500원이 다시 나한테 돌아와요. 10,000원 투자하면은 10,000원에 6,500원이 내 거예요. 10,000원이 팟에 딱 들어갔어요. 6,500원이 내 거고 3,500원이 이 친구 거예요. 이 친구 에퀴티가 35%니까. 이 부분 이해되시죠? 10,000원을 딱 넣는 순간 상대 조금 내 거 조금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팟 쉐어가 형성이 돼요. 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에퀴티가 65%일 때잖아요. 근데 상대가 플러시드로가 아니라 팟캐시예요. 7팟캐시예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팟 쉐어가 어느 정도 될까요? 8대2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는 안 될 거예요. 7팟캐시 이제 아웃가 9대1? 2장이 남아있기 때문에 2장 있으니까. 네, 그러면은 8% 정도 될 것 같고 9대1? 네네. 네, 8%.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8대 92가 돼요. 그러면은 사가동님이 지금 상황에서 10,000원을 투자하시면 얼마큼 회수할 수 있어요? 9,200원 회수하는 거거든요. 사가동님 여기서 10,000원 투자하고 상대방도 10,000원을 투자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투자한 팟에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8%밖에 안 돼요. 오. 그럼 완전 거의 날강도 아닌가요? 야, 우리 10,000원씩 투자하자. 너는 지분 8%고 나는 지분 92%야. 어때? 할래? 콜! 이 바로 팟캐스트로 원스트릿 콜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얼마나 어리석나요? 완전 최악이네요. 뼈가 꽂히나요 이제? 어, 뼈 진짜. 때리시나요? 팟캐스트로 콜할 때 완전 이런 느낌이에요. 저게 와 쉣. 물론 팟캐스트로 콜할 수 있죠. 왜? 상대방이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상대방이 코인잭이나 잭텐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도 5대5야 팟캐스트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약에 그렇죠. 우리가 이 상황에서 7팟캐스트를 들고 있어요. 상대방이 잭텐 다이아 스tit이야. 그럼 몇 대 몇이에요? 이거 5대5. 투오버 25%에 거시샷 16%에 그 다음에 다이아 백도 플러시도 4%니까 45% 정도 되거든요. 그죠? 그렇네요. 그리고 러너 에이스 킹처럼 7팟캐 지워지는 것까지 해갖고 거의 5대5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7팟캐스트는 지금 상황에서 콜 해도 잘해야 5대5고 아니면은 92대8이에요. 오호. 그리고 문제는 상대방이 우리가 이기고 있다고 한들 이 사람이 블러프를 멈출까요? 블러프하고 있다면 계속 배럴을 할 확률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렇죠. 퍼켓 페어들의 에퀴티 실현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게 바로 EQR이거든요. EQR 에퀴티 실현도예요. 내가 팟 쉐어가 있어도 지분이 있어도 내가 지금 상황에서 지분이 있더라도 그 지분을 현금화를 못 시킬 수가 있거든요. 네. 하다가 중간에 디나이 당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에퀴티 디나이고요. 그래서 각각 개념들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상대방이 7팟캐스트 들고 있다? 그러면 에퀴티가 8대 90이에요. 완전 최고의 상황이죠. 그러면은 에이스에게는 여기서 뽀뿔 상대로 밸류를 받고 싶나요? 팟캐 상대로 밸류를 받고 싶나요? 상대로 받고 싶죠. 게임이 안 되죠. 이 뱃의 EV가 다르죠. 그게 EV예요. 기대값. 내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투자했어. 그러면 내가 팟캐스트를 상대로 뱃을 했을 때 EV가 더 높죠. 플러시도로 상대로 뱃을 했을 때는 EV가 별로 높지 않아요. 그게 바로 책 EV랑 뱃 EV의 차이를 나타내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7팟캐스트를 상대로는 뱃 EV가 책 EV보다 훨씬 높아요. 다만 뽀뽀를 상대로 할 때는 책 EV와 뱃 EV가 별로 차이가 없거든요. 왜? 팟쉐어가 비슷하니까. 턴리버의 뭐 클럽 한 장 뜨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쵸. 다만 팟캐스트는 턴리버의 7이 거의 안 뜨니까. 그럼 만약에 상대방이 에이스 8 들고 있어요. 그럼 어때요? 이것도 거의 상대방 드로잉드거든요. 이거 9대1이죠. 팟쉐어 몇 대 몇인지 아세요? 지금 상황에서 에이스 잭 대 에이스 8이면 이것도 9대1 아닐까요? 8대2? 막 9대1? 이것도 왜냐면 8밖에 아웃이 없잖아. 8은 3장 남았으니까. 네, 8 3장이에요. 그러면 아웃치 3장에 플랍이니까 곱하기 4면 12%예요. 찹 아웃치도 좀 있으니까 뭐 턴에 6 떨어지면 찹이잖아요. 진짜요? 그렇죠. 그런 거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거의 9대1이에요. 이거 거의 지금 조작고 난 겁니다. 이거 후하게 줘서 15%인데 그렇죠, 근데 그렇죠. 참 아이러니하게 왜 남들은 꼭 에이스 8 들고 오면 리버에 8이 뜨냐는 거죠. 참 재밌게도. 아이러니하죠. 근데 그거는 여러분의 착각인가? 모르겠네. 망상. 근데 많이 뜨시잖아요. 그래도 저요? 저는 거의 뭐 이거는 버그인 것 같아요. 제가 게임 치면 다 떠요. 버그 걸려 있잖아요. 7 떠버려요. 7팟캐 때 이런 거면 7 떠버리던데요, 리버에. 어쨌든 지금 에이스 잭이랑 에이스 8은 에이스 8이 모양새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많이 안 좋죠. 조작구 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서 지금 팟쉐어가 상대방이 15%밖에 없어. 그럼 우리가 10,000원씩 투자했어. 내가 10,000원 투자하면 회수율이 얼마죠? 8,500원이죠. 8,500원이요. 기통차죠. 동차는데요. 근데 에이스 8은 7팟캐보다 훨씬 밸류 배당이 좋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네요. 턴리버도 콜하거든요. 7팟캐스 안 받아요. 이제 2번 안 받아요. 7팟캐스로 뭐 트리플 배로 콜하실 건가요? 콜하시면 이제 거의 뭐 ATM기죠. 근데 그런 분들 많이 없으니까 얘는 플라베도 콜하기 싫은데 근데 이런 그쵸. 상황에서 에이스 9이다 상대가 에이스 10이다 그러면은 해피. 크게 밸류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밸류 에퀴티가 높은 티어 중에서 밸류 받기 제일 좋은 티어가 뭔지 아세요? 제일 좋은 티어 중에 하나가 도미네이트예요. 오케이? 도미네이트. 1티어 잡혀있는 거 있잖아요. 얘는 도미네이트는 뭐냐면 또 reversed implied odds라고 해서 잘 못 죽어요. 얘가 지금 에이스 9 수디스로 콜 따고 들어왔는데 에이스 맞았어요. 죽기가 쉽지 않죠. 물론 막 배잼 하면은 날아갈 수 있지만 뭐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에이스 잭으로. 네, 밸류벳을 할 건데 다만 팟캐 페어들은 reversed implied odds가 없어요. 팟캐들은 밸류 티어가 낮거든요. 무슨 알겠죠? 플러시드로도 낮아요. 이런 식으로 티어를 나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밸류 티어 두 번째가 뭘까요? 세컨 페어? 좋아요. 그럼 상대가 탑 페어로 콜해주는 게 좋을까요? 세컨 페어로 콜해주는 게 좋을까요? 저희 밸류 에퀴티 측면에서는 페어가 좋죠. 네? 안 넘어가니까. 상대가 탑 페어로 콜했을 땐 아웃치가 3장이죠. 상대가 에이스 8로 콜했어요. 그럼 상대방은 8,
3장이 남았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킹9으로 콜했어요. 그럼 아웃츠가 몇 장이에요? 킹 2장에 9 3장이잖아요. 5장이네. 네, 맞아요. 그래서 세컨 페어는 우리의 탑 페어를 상대로 아웃츠가 5장이에요. 이렇게 밸류 T를 나눌 수 있겠죠. 얘는 아웃츠가 적지만 아까 뭐가 낮다고 했죠? 에퀴티 실현도가 낮다고 했잖아요. 너무 낮아요. 얘는. 네. 얘는 아웃츠 몇 장이죠? 9장 있죠. 9장 플러스 러너 뭐 다 있잖아요. 9장 플러스거든요. 최소 9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퀸잭 같은 거 있을 거예요. 퀸잭. 빵꾸는 어떨까요? 얘 이 상태에서 지금 퀸잭 하트 수듯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랑 아웃츠 4장이네. bet했을 때 회수율이 얼마일까요? 10,000원 벳하면? 16%니까 그냥 뭐 많이 쳐줘도 20%? 회수율이 80% 정도 될 것 같아요. 그죠? 퀸잭은 아웃츠가 10밖에 없으니까 뭐 러닝 퀸스, 러닝 잭스 이런 게 아니면 그런 경우는 많이 낮고 그쵸. 퀸잭이나 잭10 수딧 같은 거샷이 있겠네요. 그냥 아웃츠 4장이네요. 다만 얘네들은 임플라이 로즈가 좀 커요. 네, 알겠죠? 만약에 턴에 잭 떴어요? 이거 폴드하기 어렵죠? 상대방 핸드에 퀸10 수딧 튀어나오면 이제 밸류 내가 빨다가 쪽 빨리는 거거든요. 갑자기 이겼다 싶었는데 큰 bet 콜했는데 알고 보니까 졌어. 상대방이 거샷 뛰었어? 그런 시나리오들을 사가동님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어쨌든 이런 거샷류들이나 플러시 드로우들은 임플라이 로즈가 비교적 높아요. 근데 또 거샷들은 원스트릿 이상 콜 잘 안 하거든요. 플랍 벳하고 턴에 밀면은 그쵸. 퀸잭 같은 거 안 받잖아요. 폴드하죠. 그쵸, 폴드 많이 어디까지 콜하려고요? 플랍만 한번 받아보는 거죠. 혹시나 턴에 뿅 하고 거샷 뜰까봐. 그럼 또 뭐가 있죠? 바텀 페어 어때? 바텀 페어? 6, 7. 네, 뭐 7, 6, 5, 6. 이런 거 있겠죠? 5, 6 같은 거 있겠죠? 얘도 아웃스 네. 4장이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바텀 페어는? 바텀 페어는 좀 더 안 보여요. 턴 리버 6쪽 나잖아요? 그쵸. 6쪽 났을 때랑 킹 쪽 났을 때랑은요, 그 느낌이 사뭇 다르거든요. 킹 쪽 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들고 있을 것 같은데 킹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6쪽 그쵸. 나잖아요? 그러면 좀 안 믿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턴에 5 떨어졌어요. 그러면 에이스 잭 멈추나요? 안 멈추죠. 안 멈추죠. 턴에 4 떨어졌어요. 멈추나요? 안 멈추죠. 근데 턴에 10 떨어졌어요. 멈추나요? 살짝 멈칫 할 수 있죠. 턴에 10 떨어, 네, 벤슨 턴에 하는데도 킹 떨어졌어. 벤슨해도 멈칫. 네, 멈칫 할 수가 멈칫. 있단 말이에요. 액션 킬링 카드가 그쵸. 떨어질 수 있는데 바텀 페어들은 브릭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텀 페어는 또 임플라이 도즈가 꽤 있거든요. 암살하러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사가동님이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경험적으로 다 학습하시는 것들이죠. 근데 이거를 제가 네. 이렇게 글씨로 정확하게 더 설명을 드리면 훨씬 더 와닿아요. 그쵸? 네, 이런 식으로 밸류 티어를 계속 나눠볼게요. 또 뭐가 있죠? 콜하는 게? 이 정도면 다 한 것 같아요. 네, 다 한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은 가장 밸류 티어가 높은 게 도미네이트 탑 페어죠. 네. 그 다음에 세컨 페어, 바텀 페어, 그 다음에 뭐죠?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티어를 나눠볼까요? 이거는 좀 상대적이에요. 여기는 제가 지금 이거는 좀 더 고민을 더 많이 해봐야겠는데 어쨌든 지금 이 개념을 이해하시나요? 밸류 에퀴티 티어를? 네. 사가동님이 아까 어떤 핸드 상대로 밸류 받고 싶다 할 때 아까 뭐 얘기했었죠? 얘들 제일 먼저 언급했어요. 기억나시나요? 러스트랑 파켓이, 네. 맞죠. 이게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실수하고 있는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지금 이걸 설명해드리려고 밸류 에퀴티 티어를 설명을 드렸는데 크게 이걸 그냥 1등급, 2등급으로 나누면 사가동님이 아까 머릿속에 딱 떠올렸었던 밸류 타겟팅이 2티어 핸드들을 먼저 떠올린 거예요. 여기서 사가동님이 제일 먼저 말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우리보다 키 큰 아저씨 에이스. 이게 제일 바로 먼저 에이스. 튀어나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H그룹 펫하면 왜 펫하시나요? 일단 우리보다 키 큰 아저씨 에이스X들이 뻑 여기서부터 나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먼저 사가동님 입 밖에서 이게 나와야 실제 테이블에서 사가동님이 에이스 사이프 라면네 에이스 맞았네? 그러면 상대방 레인지에 뽀뿔이나 거샷이 이게 아니라 에이스X 세컨 페어 바텀 페어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의식이 흘러야 되거든요. 이걸 이렇게 훈련을 하는 거죠. 밸류를 받고자 하는 밸류 우선순위가 네네네.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플러시 드로는 밸류 배시를 하기도 힘들어요. 상대방이 맞고 뽀뿔의 컷샷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너무 쉽게 제끼기 때문에. 그리고 밸류 에퀴 티어는 우리가 이기는 것도 있지만 지는 것도 있어요. 흥육 수도 있었겠네요. 투페어들이나 이런 거 있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지금 네. 하고자 하는 건 밸류 배시니까 아, 그쵸. 이걸 먼저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 우리가 이거 액션이 좀 이상하게 나와. 그러면은 그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직원 핸드들 뭐 생각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여기서 투페어나 바로 보이잖아요. 파켓 킹육 이런 거. 여기서 에이스 ACU 킹 뭐 이런 파켓을 생각을 못하면 어떡해요. 여기서 생각 못하면 바보죠. 그죠? 이건 그냥 알파벳과 아라비아 숫자를 읽을 수 있으면 여기서 내가 어떤 핸드를 쥐고 있는지는 인간이라면 당연히 알 수 있어야죠. 이거는 0.1초 안에 나와야 되지만 우리가 이기고 있는 핸드들의 밸류 티어는 테이블 밖에서 조금만 훈련해 놓으시면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안 해요. 안 해요. 그렇네요. 네, 여기서 뭐 하는지 아세요? 뽀뿔 이거부터 생각해요. 아, 뽀뿔, 직관적으로. 파켓, 컷샷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것만 생각해요. 내가 도미네이트하고 있는 에이스X 상대로 맥스 밸류를 뽑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턴이 조금이라도 불편해지잖아요. 그래서 턴에 클로버 뜨거나 조금 젖어버리면 바로 멈춰버리잖아요. 플랍의 레인지 타겟팅이 정확하게 안 되어 있어서이거든요. 사가도님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래야 사가도님이 맥스 밸류를 뽑을 수 있어요. 물론
지는 경우도 있고 이기는 경우도 있고 EV는 왔다 갔다 계속 하면서 그 중에서 가장 옵티멀한 액션을 하는 사람에게 결국 돌아오거든요. 네, 여기서 내가 킹 6이나 뭐 6밖에 만나는 거? 저라고 해서 안 만났겠어요? 턴에 잭 떨어져갖고 저도 한 500만 번 빨려봤죠. 턴에 6 떨어지고 막 리버 2 떨어졌는데 상대방 막 이상하게 밴 나오면 폴드 하기가 쉽지 않죠. 물론 어떤 특수한 리드가 있으면 폴드를 고민해볼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도 밸류를 주게 되어 있죠. 그리고 사과누님께서 꼭 인지해놨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있는데 피할 수 있어요 라는 말 하지 마세요. 아 이거 피할 수 있어요? 하지 이렇게? 마세요. 그거 제일 듣기 싫은 말이거든요. 아. 제가 핸드 리뷰를 하면서 10번 중에 7번이 이거 이러는데 이거 그란데스는 이거 피할 수 있어요? 라는 말이 물론 피할 수도 있고 못 피할 수 있었겠죠. 근데 네. 그 핸드 스팟에서 초점이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폴드를 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오류예요. 야 여기서 그거를 막 기가 막히게 폴드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상황에서 6파켓이에요. 6파켓인 상대방이 막 빠바바바 하고 리버에 뭐 해갖고 리버에 에이스 뜨거나 뭐 리버에 8 떠는 상대방 8파켓이야. 아니면은 뭐 에이스 6 이런 거예요. 네. 하고 칩 다 빨렸어. 저한테 물어봐요. 그라인더스님 이거 피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접근을 하거든요. 그게 전형적으로 잘못된 접근 방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잘못됐냐고 말하는 거는 피할 수 있어요가 아니라 이 액션이 맞았나요를 먼저 봐야죠. 내가 여기서 6파켓이라는 핸들을 상대로 쿨러의 영역일 수가 있잖아요. 사람들은 대부분 저한테 원하는 답변은 아 이거 쿨러예요 를 듣고 싶은 거죠. 거의 그런 경우가 많죠. 아니면은 좀 더 인사이트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 좀 더 정확한 분석을 얻어서 만약에 이런 게 쿨러가 아니다 피할 수 있는 스팟이다 라고. 그런데 대부분 저한테 물어보는 스팟들은 말도 안 되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방줄에 프러시 들어요. 네. 근데 졌어요. 리버에 플랍에 올인 나왔는데 어떤 스팟이었냐면 예를 들어서 넛이에요. 넛 탑셋이야. 에어라인으로 탑셋인데 상대방이 플러시 드로우 이렇게 해갖고 막 해요. 졌어요. 에이스 탑셋으로. 근데 저한테 물어봐 이거 피하실 수 있냐고. 그럼 제가 뭐라고 말해야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냥 완전 뭐 셋 맞은 상황에서 올인 나왔어요. 근데 턴리버에 넘어갔어. 그래서 피하실 수 있냐고. 뭔 말이에요 그게? 에? 뭔 말이냐고요 그게. 이기고 계셨잖아요. 상대방이 제낀 거잖아요. 그리고 말했잖아요. 이게 티어가 낮잖아요. 얘네들이잖아요. 플러시드로들이잖아요. 잘 넘어가는 그런 런아웃이니까 그거는 뭐 또 피한다는 개념이 아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래요. 그거이거나 아니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콜 하거나. 그쵸. 맞아, 말도 안 되는 콜을 해가지고 그란데스님 이거 오버콜인가요? 피할 수 있나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런 질문에 10번 중 8번의 대답이 뭔지 알아요? 프리플랍에 올리겠다고. 프리플랍에 폴드 하셔야 돼요. 폴드 하셔야 된다고. 어쨌든 프리플랍 폴드예요. 네, 제가 지금 에이스 한 스팟 가지고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해 보일 수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이기고 있는 에이섹스, 플러시드로들, 컷샷들 이런 핸드들을 상대로 뭐 벨르벨르 하고 이제 사거등님 머릿속에 있는 말들을 정해가지고 쭈르륵 나열했잖아요. 저랑 이 작업을 몇 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작업은요 나중에 가면은요 99단을 외자 339 약간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사거등님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3을 99단을 외자 이러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3일은 3, 3이 6, 3, 3이 뭐지? 3, 1은 3, 3, 2는 6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은 하거든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죠? 빨라지잖아요. 그러면 99단이 차트라고 보시면 돼요. 프리플랍 차트. 99단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뭘 하죠? 분수 배우고 그 다음에 제곱 그렇죠. 배우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게 99단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일단 좀 해놔야 돼요. 머릿속으로 훈련이 돼 있으면 나중에 생각 안 해도 되거든요. 여기서 나보다 키가 낮은 에이섹스한테 별일 받아야겠다라는 그거는 지금 보면 완전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쵸? 가장 먼저 그쵸.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체크하셨죠? 왜 체크했어요? 네. 왜 체크를 했지? 근데 체크를 하신 이유를 한번 생각해볼까요? 왜 체크를 할 수 있나요? 여기서? 체크가 정당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왜요? 여기서 항상 bet 해야 돼요? 그렇게 배를 물어보시죠. 해야 되는 건 아닌데. 네. 그러니까 이제 체크할 수도 있죠. 어떤 상황에서? 제가 저때 당시 때는 좀 많이 위축돼 있는 상태였고 제 일단 기억 상태로는 안 맞았을 때 체크하고 상대방이 뱃을 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서 어그레션을 주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니까 어그레션을 줄 때 대체적으로 다 저한테 지고 있는 애들이 블러프를 많이 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약간 인듀스 하려고 체크를 했던 것 같아요. 저기서 바로 그거죠. 킹엑스들한테 자, 내가 안 맞으면 계속 버튼에 스텝 나오니까 그럼 이번 내가 맞았는데 뱃 해보시지? 이거잖아요. 이거죠. 인듀스죠. 네. 이번에도 뱃 해볼 거야? 너? 약간 이런 느낌이지. 너 할 수 있어? 약간 이런 뱃 해봐 새끼야. 약간 이런 느낌. 어떻게 모든 사람의 생각이 다 똑같습니까? 미스나면 계속 스텝하니까 이번에는 내가 탑에 맞았으니 뱃 해보시지 그래? 이거잖아요. 맞아요.
너 오버스텝 하잖아. 오버스텝 하는 거 응징하는 거죠. 오버스텝 하는 걸 익스플로이트 한다고 보시면, 근데 상대방이 오버스텝을 한다는 것을 사가동님이 이제 거기서 이제 한 수 더 위에 보는 거죠. 그럼 나는 이제 맞고도 체크할래. 나는 OOP니까 맞고도 체크할래.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여기서 체크하면 대체적으로 저를 다 막 7파켓, 8파켓, 9파켓으로 보고 폴드 시키려고 스텝을 많이 하니까. 그러면은 제가 이제- 스텝하면 빅블라인드 킹마진도 콜하고, 그럼 여기서 내가 이제 감아야지 체크레이즈 한번 해야겠다. 약간 이 생각한 거죠. 좋아요. 이거는 누구나 다 하는 생각이죠. 이걸 생각 못하면 홀덤 접어야 될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1차원적인 직관적인 본능적인 접근이에요. 맞죠? 여기가 이제 구구단이에요. 덧셈 뺄셈 하신 거예요. 내가 미스나면 계속 버튼에서 계속 배타네. 그럼 나 계속 폴드해야 되는데 계속 팟을 지니까 이번에 내가 에이스 잭으로 에이스 맞고 체크하면 얘가 배타면 내가 체크레이즈 해야지, 체크를 해야지, 이거죠. 맞아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좋아요. 정말 좋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 그렇게 하거든요.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지만 뱃을 할까 체크를 할까 고민하실 때는요. 방금 근데 그거는 약간 좀 F적인 접근이었어요. 제가 자꾸 나 네. 이번에 해야지. 자꾸 체크하면 배 타네. 짜증나네. 이건 내가 체크해야지. 보다 내가 이런 상황에서 체크를 하는 게 좋을까, 뱃을 하는 게 좋을까 라는 이 두 가지 옵션에 대한 EV 비교, 어렵게 말하면 EV 비교인데, 제가 아까 뱃을 했을 때 그 메리트들을 이렇게 나열을 해드렸잖아요. 그쵸? 그러면 체크를 했을 때 메리트를 나열을 해볼까요? 이제 빨리 한번 해볼게요. 아까 말한 네. 것처럼 상대방이 오버스텝 한다고 했죠. 또 뭐가 있어요? 또 체크했을 때 좋은 게? set백하고 턴에 브릭 떨어졌을 때 킹엑스들이 오버 프로브벳을 많이 하거나 히어로 콜을 많이 하죠. 네, 브릭 떨어질 때 킹엑스가 히어로 콜 줄 수도 있고, 에이스엑스한테 3 스트리트 에이스 벨밖에 엑스. 어렵잖아요. 에이스엑스한테 책뱃뱃 라인으로 해가지고 2 스트리트 가져갈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포커를 계속 하다 보면 내가 이거 플랍에선 일단 체크하고 턴 리버에 빵빵 치면은 에이스엑스들이 히어로 콜 주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제가 플랍부터 뱃 빵, 턴 빵, 리버 빵 치면은 에이스엑스들이 이제 날아갈 수 있잖아요. 킹엑스들이 날아가잖아요. 뱃 urgency잖아요. 이거 뱃 시급성. 그렇죠. 빨리 배 타야 되냐, 내가 지금 핸드가 넘어갈 확률이 높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10, 5, 3 보드에서 제가 에이스 10 들고 있어요, 킹 10 들고 있어요. 그럼 빨리 배 타고 싶잖아요. 그쵸? 그런 경우보다 지금이 배 시급성이 높냐 낮냐를 봐야 돼요. 지금이 배 시급성이 높나요? 엄청 높아 보이진 않네요. 에이스의 플랍 자체가 페어에 대한 아웃을 다 닫아버리잖아요. 오버카드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죠? 맞아요. 우리가 9아이 플랍이나 10아이 플랍에서 탑페어 말해서 상대방이 오버카드에 대한 equity 디나이를 하는 배 시급성이 있어요. equity 디나이는 곧 배 시급성이죠. 근데 에이사이는 지금 닫혀있죠. 플랍이. 네. 천장이 닫혀있죠. 없잖아요. 뭐 상대방이 뭐 투페어 같은 거 할 수 있지만, 근데 멀티웨이죠. 그것도 고려해야 돼요 이제. 네. 그래서 멀티웨이를 만들지 네. 말라는 이유가, 우리가 이렇게 전략을 다 짜놓잖아요. 멀티웨이잖아요. 그러면 그거의 제곱이에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약 네. 우리가 전략을 세 가지를 구축해놨어요. 근데 해접이 아니라 3웨이잖아요. 그러면 3은 2제곱이에요. 생각해야 될 거. 그래서 멀티웨이로 참여하지 말라는 게, 그거는 어그레셔도 마찬가지고 방어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플랫 하는 사람도 그렇고, 이게 이제 멀티 유니버스가 되기 때문에 다 차원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서로 머리 터지네요. 네, 다 나가리가 돼버려요. 그래서 멀티 만들지 말라는 거. 너도 제곱, 나도 제곱, 너도 제곱, EV 다 찢어 나눠갖고 에퀴티 다 찢어갖고 장기적으로 보면 다 손해거든요. 그래서 멀티 만들지 말라는 건데, 이렇게 말한다고 한들 결국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계속 콜할 거예요. 계속 멀티웨이가 만들어진다는구나. 그러면 나는 멀티웨이를 적게 만들되 사람들은 멀티웨이를 많이 만들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돼요. 사람들은 공부 안 하거든. 절대 안 해요. 끝까지 안 하고 결국 파산할 때까지 계속 똑같은 액션을 반복할 거거든요. 그럼 사가동님만 조정하면 돼요. 사가동님만 조정하면 다 이기거든요. 시간 문제죠. 자, 그럼 다시 돌아와 볼게요. 여기 체크했을 때 배 시급성이 낮죠. 상대방이 뭐 에이스 7, 네. 에이스 8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빨리 플랍부터 AL을 에퀴티 디나이 시켜야 돼요?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또 여기서 하는 말들이 있어요. 오프에서 괜히 이상한 투페어로 넘어갈까봐 라는 말 하죠. 그래서 플랍이 뱉했다 라는 말들을 해요. 물론 그 말을 하는 게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는 저도 잘 알죠. 저라고 해서 투페어한테 마탱이 안 가봤겠습니까? 저라고 해서 트립스한테 안 잡았겠냐고요. 넘어간 거 핸드 히스토릭 메모장을 하면은 거의 하드디스크 하나 다 채울 수 있거든요. 어쨌든 상대방이 우리보다 키커가 낮은 에이스 8 이런 거 있으면은 뱃의 시급성이 낮잖아요. 네. 킹엑스도 아까 말한 것처럼 뱃의 시급성이 낮잖아요. kun잭 뱃의 시급성이 높아 보이지 않고, 플러시드로 어차피 뱃 해봤자 폴도 안 하죠. 그리고 우리가 별로 이기고 있지도 않고, 그러면 지금 핸드는 뱃의 시급성이 낮으니 체크해도 되겠네요. 여기서 7파켓 상대로 빨리 뱃 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면 여기서 뱃을 해요, 체크를 해요? 어떻게 해요? 뱃 해요, 체크해요? 그럼 하나는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뱃과 체크를 동시에 할 순 없잖아요. 왼손으로 그쵸. 체크하고 오른손으로 뱃을 할 순 없잖아요. 그럼 하나를 골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뭘 하실 거죠? 지금은 뱃이 훨씬 좋아 보입니다. 왜요? 뱃의 시급성이 낮아도 콜해줄 핸드들이 버튼이랑 비교해 멀티웨이에서 더 많기도 하고, 트랩을 굳이 놔서 밸류를 받을 정도의 팟도 아닌 것 같고, 뭔가 다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밸류를 하나 걸렸을 때 다 그럴 것 같죠? 플랍에 콜 그럴 나올 것 것 같죠? 같고. 아깝잖아요. 에이스 퀸, 에이스 잭 이런 거
플랍 책 돌려갖고 턴 리버의 쥐똥만큼 원 스트레이트 밸류 받고 리버의 플러시도로 말라가지고 뭐 그런 시나리오도 있고 킹X가 투 스트레이트 콜 해줬는데 알고 보면은 3 스트레이트 콜 해줄 애들도 있고 상대방이 뭐 에이스 1페어인데 턴에 상대방이 에이스 2페어 되고 내가 리버에 에이스 잭 2페어 돼가지고 제껴가지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죠. 이런 상황에서 정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뱃을 하셔도 되고 체크를 하셔도 되는데 에이스 잭으로는 뱃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같은 핸드 클래스를 묶어볼게요. 지금 이 핸드는 핸드 랭크가 에이스 X죠. 에이스 1페어죠. 그럼 여기서 네. 우리가 모든 에이스 1페어들을 다 배수로 뺄까요? 이거 나눌 수 있겠죠. 얘들을 체크하는 네. 에이스 X가 있고 배타는 에이스 X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균형적인 사고방식이거든요. 아 그럼 얘가 어떤 핸드로 배탈까요? 에이스 퀸과 에이스 퀸과 에이스 잭으로는 잭. 항상 배타고 키커가 높은 에이스 X들로 항상 배타는 거야. 에이스 퀸, 에이스 잭 이런 걸로 항상 배타고 그럼 뭘로 체크해요? 키커가 낮은 에이스 낮은 뉴스, 키커. 에이스 3, 에이스 에이스 얘네들로는 5. 체크할 수 있다.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네. 같은 에이스 원페어들을 책레인지와 뱃레인지를 둘 다 넣으면 좋으니까. 왜냐면 우리가 여기서 네. 100% 배트해버리잖아요. 그럼 우리 책레인지 에이스 X가 안 남아있잖아요. 이거는 레인지 프로텍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에요. 이것도 이제 거의 구구단 수준인데 키커 높은 에이스 X들은 배타고 키커 낮은 에이스 X들은 맞아요. 체크하고 뭐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체크하다면 어차피 내가 지금 에이스 사면 배트 시급성이 낮잖아요. 저는 맞습니다. 제가 여기서 에이스 사면은 안 급하잖아요. 같은 에이스 X한테 밸류 받을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플랍에 책 돌리고 턴 리버에 뱃 빼다면은 그때 킹 X들이 콜해주고 그때 뭐 어떤 마지너랄 핸드들이 콜을 주지. 뱃 해버리면은 상대방 레인지의 비중이 우리보다 키커가 높은 에이스 X들이 많으니 키커가 낮은 에이스 X로는 더 체크를 할 수 있죠. 다만 에이스 퀸, 에이스 잭으로는 아깝잖아요. 에이스 킹 이런 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다 뱃 레인지로 빼버리는 거죠. 키커 높은 에이스 X. 그럼 여기서 또 체크하는 핸드 중에 그러면은 에어라인 킹스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겠죠. 이건 너무 세가지고 그러니까 킹스는 핸드 세기도 그쵸. 세기인데 그것도 그것도 있죠. 레인지가 없어요. 그죠?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하는 거예요. 이거는 상대방이 탑페어가 없잖아요. 에이스가 없잖아요. 이제 상대방이 콜할 수 있는 에이스 X를 우리가 두 장이나 빼버렸으니 그러면은 우리 키커 높은 에이스 X를 배타고 그러면 또 여기서 에어라인 같은 탑 셋들은 조금 더 체크할 명목이 생기겠죠. 얘네들은 3 네. 스트리트 받기가 얘가 더 어렵거든요. 에이스 퀸, 에이스 잭보다. 그렇죠. 네, 에이스 퀸, 에이스 잭은 우리가 에이스 한 장 블락이네, 얘는 두 장 블락이잖아요. 그러면은 탑 셋들은 좀 더 책 레인지 넣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그럼 6파켓은 어때요? 항상 배타면 되겠죠. 그것도 크게. 항상 메타야 된다. 네, 그게 이제 뱃과 책 중에서 뱃 중에서도 사이즈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뉘어요. 네. 그렇죠. 그럼 여기서 작게 뱃, 중간 뱃, 큰 뱃을 나눌 수 있어요. 6파켓 같은 것도 크게 뱃하면 될 것 같아요. 다만 멀티웨이니까 막 오버뱃 이런 건 안 쓰는 거죠. 자, 책백 넘어갔고 턴부터 뱃 하셨어요. 3.6BB. 하프팟 사이즈네요. 심지어 이거 찹인데요. 뭐 결과는 제가 먼저 뱉은 것 같은데 리버에. 리버의 책이에요. 책. 책책이요. 네네네네. 제가 봤을 때 이 핸드는 좀 아까운 것 같아요. 좀 더 밸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런업만 아니면 다 이겼으니까 저걸 이제 플랍부터 뱃을 한다면 7.6에서 우리가 2.5 뱃했어요. 그러면은 5BB 12.5에서 12.5에서 여기서 또 6 13 뱃하면 18, 24죠. 사실 10BB 더 커질 거고 리버에 또 뱃을 한 번 더 할 수 있겠죠. 24BB에서 네. 한 번 더 75%를 때리든 뭐든 할 수 있겠죠.